자, 얘들아, 오늘은 독서 다시 돌아와서 한 주가 지났잖아.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독서에 대해서 할 거야. 근데 이번 지문은 저번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은 어렵지 않았어. 그지?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단 말이야. 뭐 블록체인도 그랬고 공정거래위원회 관련한 그런 법 지문도 그렇고 두 개 다 되게 난이도 하 수준이었어. 되게 그지? 그리고 이때 애초에 고평 그 1컷이 원점수 96에서 98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웠던 모의 평가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렵지 않았고 심지어 이번에 이 세 번째 바쟁 지문도 크게 어렵지 않다. 이거에 비해서는 살짝 난도가 있지만 우리 저번에 다뤘던 A어 지문 있잖아. 이거에 비하면은 이건 진짜 난이도 거의 하 수준이다. 근데 이제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는 약간 중 정도? 중중에서도 약간 좀 위에 있는 중? 그 정도인 것 같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역시 우리 어떻게 일시정지하고 이 지문만 푸는 거야. 이 지문만. 다른 거 미리 풀지 마. 알았지? 몇몇 친구들은 미리 푸는데 항상 이 지문 풀기 전에 하는 거야. 이 지문만 푸는 거야. 알았지? 그게 내 법이야. 그렇게 해. 일시정지하고 이거 풀고 오면 돼. 여기 위에다 역시는 어떻게? 분이랑 초. 뭐 12분 30초. 다 적어야 되고. 역시나. 같이 봅시다. 그래서 보면 이제 첫 번째 가. 리얼리즘 영화 이론과 앙드레 바쟁. 결국 우리는 이 바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 바쟁은 뚫어야지.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라는 거야. 리얼리즘이 뭔데? 말 그대로 리얼한 걸 담아야 된단 말이야. 진짜. 그지? 사실. 리얼리즘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면 사실주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래. 어때? 영화를 약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지. 빗대어서. 내가 이거 왜 이 표현 왜 써? 첫 번째 문제에 나오잖아, 그지? 첫 번째 문제였나? 아무튼 중간에 문제에 나오잖아, 그지?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바쟁한테 영화는 현실을 담아냈기 때문이야.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그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음 중요한 미결정.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는 그 의미를 보는 사람이 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바쟁은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 현실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그 두 가지를 있는 그대로. 왜냐면은 이 사람은 리얼리즘이잖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가공되면 돼, 안 돼? 가공되면 안 돼. 뭔가 외부의 것이 개입되면 안 된단 말이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쟁은 영화 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첫 번째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두 번째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다. 딱 봐도 누굴 더 좋아하겠어? 나라면 이 사람을 좋아할 거야. 왜? 바쟁은 리얼리즘에 미쳐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을 담은 감독을 훨씬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우리는 일단 두 개를 다 봐야 돼. 영화의 형식을 중요한 이미지, 즉 형식과 이미지가 연결되는 거야. 이 이론에서는.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 왜냐면은 이 새로운 의미를 왜 창조할 수 있어? 이유가 있어. 미결정성이니까. 의미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주력하고 바쟁은 그 다음 바쟁은 영화 감독을 여기 다시 이제 내가 여기 썼네. 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미지, 두 번째가 이제 현실인 거지. 일단 이 사람은 먼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데 조금 더 주력한대.
몽타주의 대가인 이게 뭔가 기법인 것 같아. 왜냐면 이미지는 형식을 중요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연결돼야 되지. 형식에서 몽타주가 하나 나온 거야. 이게 이제 EX 예시가 될 거야. 몽타주의 대가인 예이젠슈테인이 대표적이라는 거야.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 뭐야? 정의를 알려주고 있어. 정의를 알려준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 즉 눈으로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좀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하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오히려 익숙했던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 몽타주라는 거야. 또한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 이것도 역시 형식 아니야? 이거 다 외부의 개입 아니야? 그러니까 바쟁이 별로 안 좋아하겠지. 왜냐면 바쟁은 개입이 있으면 돼, 안 돼? 바쟁은 개입을 좋아하지 않아. 있는 그대로를 좋아한단 말이야. 즉 편집이 덜 들어가야 돼. 이걸 훨씬 더 선호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뜨문뜨문 떨어진 듯한 연결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당연히 바쟁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영속성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네. 감독의 의도에 따라 결국 뭐야? 바쟁한테 중요한 건 미결정성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게 중요했는데 이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결국에는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의도를 관람객한테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관람객이 직접 의미를 파악하는 기회를 잃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라는 게 결국 뭐야? 이거랑 또 연결되지. 번역 계속되고 있다. 이거 주의해야 돼. 계속 같은 표현으로 번역되고 있지. 감독의 의도가 결국 당연히 하나의 의미인 거고 그렇게만 해석되면 돼야하는데 바쟁은 안 돼.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대놓고 지금 완전 대놓고 러브콜 보내고 있지.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대놓고 비교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랑 현실을 믿는 감독 비교하는 문제가 100% 나오겠지. 이런 거를 예측을 하란 말이야.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 리얼리즘이니까. 변형되지 않은 현실. 당연하지. 개입이 없는 현실.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그대로. 왜? 관람객이 직접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딥포커스와 롱테이크는 당연히 이 두 가지 기법은 개입이 적을 거야. 예상이 되지.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영화적 기법. 딥포커스는 근경, 가까운 곳에서 멀리 있는 것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숏 전체를 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관람객이 선택할 수 있어. 관람객은 멀리 있는 새를 볼 수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볼 수도 있어. 다 선명하니까. 근데 뭐가 하나 이렇게 아웃포커싱 돼서 하나로만 이렇게 보여주면 당연히 감독 의도대로 그 사람만 보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좋아하지 않아, 바쟁은. 그러니까 당연히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서 관람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왜? 미결정성이니까. 촬영하는 기법으로 온감이 느껴지고 공감을 표현할 수 있다. 롱테이크는 하나의 숏이 1, 2분 이상 끊김없이. 이건 우리 많이 보잖아. 뮤비 같은 것도 이렇게 촬영 많이 되잖아.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 즉 롱테이크니까 끊김이 없으니까 영화 속에서 이 사건이 1, 2분 진행됐다는 건 결국 실제로 내가 보고 있는 시간도 1, 2분이 지난 거거든. 똑같다는 거야. 일치하여 현실을 똑같은 거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개입이 없으니까 그대로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바쟁에 따르면 딥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여기 밑에 나오네 자율적으로. 왜? 영화는 미결정성이니까 얘들이 보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선택해서 지켜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해되지?
바쟁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 이것도 역시 약간 리얼리즘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인위적인 조명이 아니라 자연광을 이용해서 촬영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어. 이걸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 됐으면 다 눈치를 채야 돼.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이게 결국 아까 형식, 이미지, 뭐 몽타주 다 이게 비슷한 거잖아. 구조화된 서사라는 건 짜여진 거, 뭐 감독의 의도 다 비슷한 얘기잖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열린 결말을 통해 누가 관객이 직접 선택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주는 걸 좋아했단 말이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밑줄 치고 뭐 해야 돼? 세 글자. 미결정성. 영화를 선호했다.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성, 여기 바로 나오잖아. 상태의 현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완전 쉽지. 그 다음 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이젠 누구야? 바쟁이 아니야. 바쟁은 리얼리즘이었단 말이야. 이게 둘이 VS가 될지 어떨지 몰라. 근데 일단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거야.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거다. 약간 좀 다른 방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영화와 관객, 심지어 뭐래? 환영이라는 거야.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결국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건 뭐야?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 서로 어떻게 서 있는지. 영화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본 이 서로의 관계성을 좀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계속 봐. 이거는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이런 동일시 현상은 정의를 알려주네.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도 영화 장치에 대해서 해주겠네. 그래서 뭐래? 카메라, 서사, 영화관의 환경조차도 다 영화 장치로 본다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 감정이입하는 거야, 그지? 이런 동일시는 극 영화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이것도 약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문제로. 왜냐면 도라고 나왔잖아. 시그널 주잖아. 얘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에서도 동일시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에서 다큐멘터리에서도 동일시가 나타난다 하면 O인 거야. 그런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거든.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보고 있잖아, 관객이. 보고 있는 그 시간에 그 다큐멘터리 속 인물이 여기서 이렇게 날뛰고 있어? 아니잖아. 존재하지 않아.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 없거든. 여기 없어, 부재. 존재하지 않아. 그걸 채우는 역할이 바로 관객이 채우는 거야. 관객은 뭘 해? 여기다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런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스크린에서 나올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거야. 그 영화 속으로. 이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앤다. 그러니까 몰입을 하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그치?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얘도 지금 비유해주고 있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다. 왜냐면 카메라가 보여주는 거잖아,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시점은. 카메라가 결국 담고 있는 걸 우리가 억지로 보게 되는 거니까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은 결정한 걸 수도 있겠다. 그치? 카메라가.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 볼 수 있거든.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다, 아니다. 우리는 이미 얘에 의해서 규정된 걸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카메라가 선택한 시선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되게 자율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지?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우리 아까 감독의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있었잖아. 감독이 직접 그 의도에 따라서 막 한다 그랬잖아.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관객은 그걸 몰라. 어떤 게 선택되고 배제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자기가 그걸 보고 있는 게 다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하지만 까보면 어때? 직접 다 감독이 어떻게 보면 선택한 시선들로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주장이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믿는 감독들이랑 양상이 좀 비슷한 거지. 완전 똑같은 건 아니야.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굳이 따져보면은 얘랑 조금 더 닿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약간 아까 이제 현실을 믿는 감독이랑 뭐 바쟁이 있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정신분석학 굳이 나누자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 카메라가 보여주는 게 다 그냥 내가 보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 제수처럼 그게 뭔데? 스크린에 비친, 잘 설명 안 해주지. 그럼 이걸 더 이해하면 되는 거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그걸 보고선 와 저거는 현실이다라고 믿지만 사실은 현실이 아니란 얘기야.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알게 모르게 속이고 있는 거잖아. 카메라에 다 누구의 시선이 담겼어. 감독의 시선이 담겼단 말이야. 근데 그걸 관객은 의식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은폐하고 있는 어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쉽게 풀면은 감독의 의도인 거지. 그지?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언제나 깨닫고 영화는 환영이라는 거를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있는 대안적인 영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지. 이건 영화야. 이건 영화야 라고 알려주는 영화들을 보거나 아니면 비판적인 사고를 안 보이니까 여기다 할게. 비판적인 사고를 탑재한 다음에 영화를 시청하거나 이런 걸 해야 한다는 거야. 문제점이 있으니.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가와 나의 이 1번에 연결되는 거. 가에선 어땠어? 나에선 어땠어? 나에서 환영이라고 그랬잖아. 가에서 뭐 세상을 보는 아마 창이었나?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1번이 답이고.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나왔어? 내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해. 뭐 형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지금 내용과 형식을 비교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묻는 게 아니잖아. 영화의 관객의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그거 어떻게 알아? 몰라. 안 나와 있으니까. 영화 이론의 시기별 변천 몰라. 이것도 우리 역사에 대한 거 아니었잖아. 영화관 환경은 관객에게 어떤 이거 안 나와. 물론 이것도 하나의 영화 장치라고는 했어. 그지? 근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는 얘기하지 않지. 그치? 오케이. 어렵지 않은 1번 문제. 가를 바탕으로 할 때, 그러니까 바쟁 지문이야. 영화적 기법의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몽타주는 얘들아 현실이었어? 이미지였어? 이미지였지. 이미지는 어떤 거였어? 이미지를 믿는 감독. 더 자세하게 적어줄게. 의도가 들어가 있었지. 그지? 자율적이지 않았어. 몽타주를 활용하여 대립관계의 두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 장면에서
관객은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있겠지. 그 몽타주 기법이 그런 거였잖아. 원래는 익숙한 거였지만 그거를 낯설게 만드는 거였잖아. 두 번째, 몽타주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공간을 짧은 숏으로 불규칙하게 교차시킨 장면. 이게 이제 형식이 더 중요한 거잖아. 그지? 감독의 의도가 들어간 거고. 관객은 영화 속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 어색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 우리. 어색할 수 있어 라고 나오지. 앞으로 가보자고. 응, 나오지? 다른 색으로 해줄게. 완전 다른 색. 이런 색. 여기 나오잖아.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 만들어낸다. 나오지? 그 다음 다시. 디포커스를 활용하여 주인공과 이것도 맞는 거. 주인공과 뒤로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숏으로 촬영한 장면. 그러니까 디포커스를 활용했다는 건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야.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건 뭐야? 관람객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지. 관객은 배경이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거 틀렸지. 다 배경도 인물도 다 선명하다라는 거니까. 4번 롱테이크를 활용하여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숏으로 길게 촬영한 장면에서 롱테이크는 뭐야? 현실을 믿는. 관객은 실제 상황을 마주한 듯한. 맞지? 리얼리즘. 현실이랑 연결된다 그랬지. 이게 바쟁의 이론이었고. 디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활용하여 광장의 군중을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여기 나오네. 여기 연결. 인물이나 배경의 시선을 옮기며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다. 맞지? 답은 3번. 왜 틀렸는지 알아야 돼, 얘들아. 나 이것도 물어볼 거야. 알았지? 제대로 공부해봐. 선지 하나하나 분석해와. 선생님 선지도 물어보잖아. 선지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 선지가 어떻게 해서 왜 안 되는지를 다 알아오라고. 알았지? 가의 바쟁에 대한 비판. 바쟁에 대해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은 것은. 보기.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어. 그지? 우린 그렇지. 또한 감독의 의도로 작품을 해석한 존재도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어떤 느낌이야?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 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 관객은 작품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바쟁과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 그지?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야. 감독과 관객은 수평적인 거야. 1번. 그러니까 보기의 입장에서 근데 바쟁을 비판해야 되는 거야. 바쟁과 다 있지만 그 안에서 다른 부분을 찾아내야지. 오케이? 1번. 바쟁은 열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열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쟁에 대해 비판한 내용으로 잠깐만 오타가 났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야.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맞는 걸 고르는 거야. 비판한 내용으로 맞는 거.
쭉 보자고 한번. 바증은 열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지금 이 예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애초에 바쟁은 예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논할 필요가 없지. 저 사람이 저기 보기의 사람이 바쟁과 닿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지. 바쟁은 예술 교육을 해야만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 2번 바쟁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는 것을 영화의 목적이라고 오인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지. 애초에 이걸 오인하고 있지도 않아. 관계를 계몽하는 것을 영화의 목적이라고 이거 싫어하잖아. 이거 싫어하잖아.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오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징이 감독의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감독의 유형을 나누지도 않았잖아. 이런 거 왜 틀리는 거야 이런 거. 바쟁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끊어봐. 변형된 현실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결국 이게 같은 말로 뭐야? 개입된 현실이잖아. 무언가가 개입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다 싫어하잖아. 몽타주 싫어하잖아. 틀렸고. 바쟁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 그래. 이렇게 달라진다고 본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근데 바쟁아, 너는 그럼 감독이 관객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언제든지 감독은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에 있는 존재인 거야? 라고 비판하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수평적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이지. 이 문제를 좀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런 문제들은 비판 문제들은 다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해야 돼. 즉 무슨 얘기냐? 아예 얘기하지 않은 것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정신 분석학적 영화 이론. 이제 나다.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이 뭔데?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환영이다. 환영이다. 이거지. 이거에 대한 이유로. 환영이라고 한 이유가 뭐였어? 그럼 이런 것들은 보통 먼저 내가 대답을 생각하자 그랬지. 이런 이유 문제는 그랬을 때 이런 건 힌트를 어디서 찾는 거야? 앞뒷 문장에서 찾는 거야. 힌트를. 보통 그 뒷 문장에서 이유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제 그 뒤를 봐. 그런 이유가 뭘까? 영화 관객의 심리사의 관계를 다룬 동일시 현상에 주목하는데 이런 동일시 현상은 이것 때문에 발생해. 근데 이 동일시 현상이 얘들아 이거 아니야? 환영이라는 거 아니야? 같은 맥락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니까 이거에 대한 이런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화장치 때문이야. 그럼 그 이유가 뭐겠어? 영화장치 때문인 거지. 그럼 찾아봐. 1번. 영화장치 때문이야. 답은 1번인 거지. 여기 뒷문장에서 우리 영화장치라는 게 나왔잖아. 그치? 이건 뭐 의미 미리 정해진 미결전성 관련 없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는 맞을 수 있어. 사실관계는 맞을 수 있지만 근데 이 이유가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안 그러면 낚인단 말이야. 왜냐면 사실관계 맞는 가에서 얘기했고 나에서도 얘기했어. 그럼 이게 왜 틀려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유가 아니니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거는 딱
웃기기 좋아. 이유 문제가. 왜냐면 다 그게 그거 같거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린 이유를 찾아야 돼.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 문장이 이 선지 1번이 사실관계가 맞냐 틀리냐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유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이것도 4개 한번 생각해봐. 왜 아닌 것 같은지. 16번 감상문이다. 이때 이에 대해 가의 바쟁의 A지. 바쟁은 A. 관점과 나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B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어쩌고. 적절한 것은 최근 영화관에서 본 2편의 영화가 기억에 남는다. 첫 번째 영화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다큐멘터리는 착각이 들 정도로 밑줄. 뭐야? 리얼리즘. 약간 바쟁 느낌 나고 누구 느낌 나? 현실을 믿는 감독. 작품에 대해 더 찾아보니까 거리에서 인공 조명 없이 자연광, 그지? 자연광 추구했고 촬영됐고 주인공은 연기 경험도 없는 일반인이었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감정이입했네. 감동적이었다. 열린 결말이라. 열린 결말 바징이 좋아하는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했다. 두 번째, 영화는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의 침략자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약간 어벤져스 같은 건가 봐. 영화 후반부까지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와 실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되게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편집은 들어갔대. 그런 화면은 으뜸이었지만 너무 짱이었지만 뻔한 결말을 좀 아쉬워. 그래도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서 감정이입했네 똑같이.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보니 비판적인 사고가 들어간다. 왜 세계의 평화는 서구인이 지키고 특정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인류의 위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어 나에서. 그치?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그냥 봐. A. 우리 A가 누구였어? 바징. B가 이쪽은 이거였지. A의 관점에서 보면 바쟁이니까 당연히 리얼리즘에 더 그치? 가에서 궁금함을 떠올린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열린 결말을 통해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열린 결말이랑 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고쳐야 돼?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을 믿는.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나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건 나에는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A의 관점, 바쟁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건 나 영화에는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어. 애초에 나는 현실이 없잖아. 히어로물이 현실이야? 아니잖아. 틀렸고.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와 나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건 가와 나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 일단 나가 그러니까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은 결국은 현실을 믿는 감독들이 사용하는 딥 포커스나 아니면은 롱테이크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관련이 없잖아. 나애랑. 그치? 저 나는 그냥 CG 기술이 좋은 거야.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나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건 나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영화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비판적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이야. 누가? 그냥 그 관람객이.
대안적인 영화라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히어로물이 어떻게 그런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영화겠어. 그냥 관람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서 생각한 거지. 달라.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기어 가에서 감동을 받은 것과 쾌감을 느낀 것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의 중심. 아무튼 B 입장에서는 이게 리얼리즘 영화든 아니든 다 영화라는 건 허구적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야?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나만 기억나는 거 아니지? 다 기억나야 돼? 그래서 답은 5번. 얘는 A부터 E 개선된 A D 있다. 새로운 의미랑 개선된 의미는 다르지. 개선은 원래 있던 거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바꿔져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와 개선된 의미는 다르다는 거 알아둬야 돼.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도 한번 보고 얘는 이제 질문하면 돼. 맞지? 얘들아 너네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 선생님이 요약 구조도 왜 쓰게 하는 것 같아?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그냥 그거 써가지고 나중에 복습할 때 좋으라고? 절대 아니거든. 너희들이 지문을 이해를 얼마나 했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 종이는 한 번 쓰고 버리면 되는 종이야. 근데 내가 한 번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잘 썼는지 잘 하고 있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그거 모아두고 나중에 다시 돌아보면은 얼마나 기쁘겠어. 뿌듯하고. 그래서 모아놓는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요약 구조도는 너희들이 이해를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한 거고 여기에는 시간을 5분에서 10분만 써야 돼. 많이 쓰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보지 말라고 했던 것도 이해를 하면은 머리에 남는단 말이야. 그럼 그걸 바탕으로 그걸 쓰는 거지. 이걸 옆에다가 종이를 두고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런 걸 구조화 시키란 얘기가 아니야, 선생님은.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이왕이면 보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이 여러 번 읽고 근데 오늘 안 되면 내일 해. 또 내일 읽어. 근데 내일 안 되면 또 다음날 읽어.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이란 말이야. 일주일에 3개를 해도 좋으니 이거를 뭐 이틀 3일 한 지문에 이틀 3일을 써도 좋으니 그 지문은 너 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너네들 거가. 그래서 그랬을 때 이거를 쓰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나온단 말이야. 5분 만에 그게 써진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빨간 펜으로 수정해. 여기 잘못됐네. 여기 추가해야 되네. 여기 추가해야 되네. 수정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일주일에 막 5개, 6개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은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지문을 하더라도 그래도 선생님 수업 영상 하는 2개, 1개 지문은 꼭 다 해와야 돼. 그러니까 꼭 5, 6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문학은 하루에 1개 혹은 2개씩 무조건 해야 되지만 사람마다. 근데 독서는 너무 그 하루 1개에 막 그렇게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면 다음날로 넘겨.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왜 쓰고 앉아있어? 이해가 돼야지 그걸 쓰는 건데. 알겠지? 그거를 명심할 것. 수고했어.